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현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식품기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4과목 식품미생물학 중에서요 미생물 일반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보시면요 원핵세포, 진핵세포, 미생물 생육곡선, 그리고 여러가지 영양균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명명법을 보시면요 쓰는 순서는 속명 플러스 종명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에라면 사카로마이세스가 바로 속명이고요. 그리고 세레비시에가 종명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속명까지 써라 아니면 종명까지 써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식품 미생물학을 공부를 하면요 이 분류를 잘 해놓으면 시험에서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류를 한번 해보시면 미생물 같은 경우는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원생 생물로 속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구분을 하면 하등 미생물이냐 고등 미생물이냐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구별하는 기준은 핵막이 있냐 없냐로 구분을 합니다. 핵막이 없는 것을 우리는 원핵세포라고 하고요. 핵막이 있는 것을 진핵세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등 미생물은 구분을 할 적에 분열균류냐 아니면 남조류냐라고 공부를 하고요. 하등 미생물은 세균, 방성균 같은 경우는 분열균류, 그리고 남조류는 또 하등 미생물, 두 가지가 하등 미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등 미생물의 경우는 다시 가면요 우리가 식품 미생물학에서 공부하는 부분은 균류와 조류입니다. 조류 중에 남조류를 제외한 조류는 고등 미생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균류를 다시 가게 되면요 여기 쭉 따라가셔야 되죠. 진균류라고 구분을 하는데요 우리가 식품 미생물학에서는 진균류를 다루게 됩니다. 정균류는 안 다루고 진균류를 다루게 되거든요. 진균류를 구분을 하면 경막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조상균류냐 순종균류냐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조상균류 같은 경우는 다시 종류에 따라서 접합균류가 있고요. 접합균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곰팡이거든요. 곰팡이의 속명예입니다. 그리고 순정균류 같은 경우는 잔황균류, 담자균류, 불완전균류인데 잔황균류에 나와 있는 이것도 역시 곰팡이의 예고요. 버섯 같은 경우도 균류, 고등미생물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생물계에서 미생물의 분류학적 위치를 잘 구분을 해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미세구조를 한번 보시죠. 지금 원핵세포와 진핵세포가 핵막이 있냐 없냐로 구분을 한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먼저 원핵세포부터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핵세포, 진핵세포 이 파트는 보실 때 기능들이 있거든요.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것들은 한번 봐두셔야 됩니다. 원핵세포에서 세포별 기능은 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이죠. 그리고 세균의 경우 원핵세포에 들어가 있는 것이 세균이 있거든요. 세균의 경우는 그람 염색법에 따라서 염색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그람 양성과 음성균으로 구분을 할 수 있죠. 그람 양성균, 그람 음성균인데요. 그람 양성 그리고 그람 음성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람 양성 같은 경우는요. 염색을 했을 때 남색 또는 자주색으로 나오고 그람 음성의 경우에는 적색으로 되죠. 이것은 왜냐하면 세포벽의 성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람 양성 같은 경우는 펩티도글리칸층인데 이것이 한 개의 두꺼운 펩티도글리칸층이 있고요. 그리고 펩티도글리칸층에는 테이코이게시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람 음성균 같은 경우는 세 개의 층으로 나누어져 있고 펩티도글리칸 층이 좀 얇게 유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역시 테이코익 애시드는 함유하고 있지 않고요. 이런 차이 때문에 탈색이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염색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세균류에서 공부를 하게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람 양성과 음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작업형에서도 만날 수 있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더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핵막이 있다 없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원핵세포 같은 경우는 핵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핵양체라고 하는 부위를 가지고 있죠. 핵양체, 뉴클레오이드 아니면 핵 부위라고 하는데요. 핵의 막구조가 없어서 염색체가 불규칙한 모양으로 모여있는 부분입니다. DNA 섬유는 있는데 단백질과 이는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메소조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호흡에 관여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메소조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백질 합성 자문소는 리보솜입니다. 다음으로 있는 부분이 편모라는 기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편모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포의 운동기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선모, 필러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선모도 역시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동기관은 아니고 유전자를 전달하거나 숙주세포에 좀 부착을 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핵세포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진핵세포죠. 진핵세포의 세포벽이나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겹치는 내용도 있습니다. 겹치는 내용은 겹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핵의 경우에는 다르죠. 핵막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진핵세포의 경우에는 그냥 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원핵세포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렀었죠. 핵양체나 뭐 핵역이나 핵부위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진핵세포에서는 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핵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막은 이중막 구조로 핵공국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DNA 섬유를 가지고 있고 DNA 히스톤 복합체를 형성을 하고 있으며 인이 있게 되죠. 그리고 호흡 장소로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차이라고 하면요. 먼저 세포 크기가 좀 제일 큰 차이는 이거죠. 세포 크기가 다르지만 제일 큰 차이는 핵막이 있냐 없냐 라고 구분이 되고요. 그 핵막에 따라서 안에 인이 있냐 없냐 라고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히스토 단백질의 존재도 차이가 있죠. 원핵세포의 경우,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경우에. 그리고 리보솜 크기도 차이가 좀 있고요. 그 외 부분은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호흡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진핵세포는 미토콘드리아인데 비해서 원핵세포는 메소조움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원핵세포 같은 경우는 핵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DNA가 그냥 세포질의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진핵세포 같은 경우는 핵막이 있어서 그 핵막 안에 DNA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 소기관이 발달하지 못한 것은 원핵세포입니다. 그래서 호흡계는 메소점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포 소기관이 잘 발달했으며 호흡계는 미토콘드리아가 담당을 하는 것이 진핵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게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차이고요. 그 외에 차이점에 나타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 미생물은 여러분들이 물론 보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원핵세포에는 세균, 방성균, 남조류 같은 하등 미생물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핵세포에는 곰팡이, 효모 조류, 요기 조류에는 남조류는 제외입니다. 이런 고등 미생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생육 곡선인데요. 미생물은 생육을 할 적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생육 곡선에 따라서 세포수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유도기를 거쳐서 증식기에 미생물이 크게 세포수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정지기를 거쳐서 사멸기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유도기, 지체기, 적응기 이런 쪽에는요. 세포수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균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한 기간이죠. 그래서 세포 증식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NA 함량은 증가하고 단백질 합성이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수기 또는 지수기 같은 경우는 세포수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대 시간이 짧고 세포의 크기가 일정하고 생리적으로도 좀 예민하고 미생물 대사산물도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으로 정지기 같은 경우는 생균수의 변화가 거의 없는 단계이고요. 이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최대의 세포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분도 고갈되고 독성물질이 축적되고 해서 생균수의 증가가 멈춰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여기로 가면 이 생균수가 줄어들게 되죠. 미생물의 생육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간접적인 방법과 직접적인 방법으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설명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부분인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는 것과 같이 생균수 측정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찾을 수 있을 정도로만 공부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건조균체량, 질소량, 광학적 측정법,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대사물질의 상대적 측정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간접적 측정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직접 계수를 하거나 아니면 생균수를 측정을 하면 되는데, 직접 계수를 하는 것은 이런 혈구 계수기나 아니면 페트로프 하우저 계수기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생물 수를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고 측정을 해서 일정한 부피 내에 존재하는 총균수를 환산하여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생균, 사균 구별 없이 총균수를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그 밑에 나오는 이런 방법들은 생균수를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에 나오는 것은 미생물의 영양 부분인데요. 시험에 그렇게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은 되죠. 탄소원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단당류와 이당류고요. 나머지 당들은 이용할 수 있는 미생물도 있고 또 이용할 수 없는 미생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덩어리가 큰 스타치와 펙틴 같은 다당류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수분해 효소를 세포 외로 분비하는 미생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질소원 종류나 아니면 무기염류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류에 여러분들이 이 성장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다르게 얘기하면 발육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장소라고 하는 것은 일부 미생물의 생육에 필요로 하는 탄소원, 질소원, 무기염류, 이거는 기본적인데 그거 외에 비타민 B군과 같은 유기화합물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런 비타민과 이것을 요구하는 균주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반드시 외우세요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런 균주가 이런 비타민을 이용합니다 라고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양 요구성에 따라서 미생물을 분류를 하면요. 크게 보면 독립영양군과 종속영양군으로 구분을 합니다. 독립영양균의 경우에는 다르게 얘기하면 무기영양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토트로프라고 하는 이것도 영어를 한번 눈에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탄소원으로 CO2와 같은 무기탄소원을 이용을 하는 게 바로 독립영양균입니다. 그리고 질소원으로는 무기질소원을 이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탄소원으로 CO2 같은 무기탄소원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에너지원에 따라서 광합성 독립영양균과 화학합성 독립영양균으로 구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광합성 독립영양균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원이 비대에너지인 것이고요. 화학합성 독립영양균 같은 경우는 에너지원이 화학적 에너지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속영양균 같은 경우는 탄소원으로 유기탄소물을 이용을 하게 되죠. 위에서 우리가 봤던 독립영양균 같은 경우는 탄소원으로 무기탄소원을 이용하는데 비해서 밑에 있는 종속영양균 같은 경우는 탄소원으로 유기탄소원을 이용하고요.
질소원으로는 유기 또는 무기 질소원을 이용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한번 구별을 하면요,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다시 이 내용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미생물의 증식과 환경 같은 경우는요, 뭐 시험에서 저온균은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잘은 없는데 앞으로 계속 우리가 식품 미생물에 대해서 하면서 좀 공부할 다음에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온균, 중온, 온도에 따라서 저온균, 중온균, 고온균으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pH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효모나 곰팡이 같은 경우는 약산성에서 잘 크게 되고요. 그리고 세균이나 방성균 같은 경우는 약알칼리성에서 최적 pH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산소에 따라서도 좀 이름이 다르죠. 그리고 편성호기성, 편성현기성, 통성현기성, 미호기성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편성호기성균 같은 경우는 성장을 위해서 산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서 표면에 많이 자라게 되고요. 편성현기성 같은 경우는 산소가 존재하면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닥, 산소가 없는 쪽에서 잘 자라게 되고요. 통성현기성 같은 경우는 산소에 상관없이 잘 자라기 때문에 잘 증식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호기성 균 같은 경우는 낮은 산소 분압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좀 완전 바닥 쪽은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표면으로 가는 것도 아닌 이쯤에서 산소가 약간 있는 환경에서 잘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뭐 통성현기성, 편성호기성, 미호기성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이런 환경이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식품 미생물 중에서 미생물 일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미생물 일반 같은 경우는 뭐 정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뭐 이런 거예요 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내용을 위해서 한번 정리를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원핵세포랑 진핵세포, 그리고 뭐 생육곡선, 그리고 뭐 우리가 독립영양군, 종속영양군 이런 거 있었죠.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보시면 시험 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